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북한은 1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했으나 불과 2달 만에 30% 이상의 병력이 전투에서 선멸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10월 8일부터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러시아로 병력을 이동시켰습니다.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파병된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2,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러시아 보급품을 받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북한 억양의 말투와 비교적 마른 체구, 검은 머리카락 3개 병사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배치된 북한군이 폭풍군단의 정예 부대가 아니라 이뤄도 큰 손해가 없는 신병들로 구성된 시험 부대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북한군이 무기 식별을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손발이 전혀 안 맞는 모습도 보였는데, 러시아군 장갑차가 기관포를 발사하며 북한군에게 하차를 지시했으나 돌격하기는커녕 장갑차 옆에 엎드려 우왕좌왕합니다. 심지어 장갑차들은 보병을 방어하지 않고 되돌아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간 최전선 교전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두드러졌습니다. 12월 16일부터 3일간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200명가량의 북한군 사상자를 내었다며 교전 영상을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은 드론이 장갑차, 군인들을 향해 날아가 자폭하기 직전까지의 장면을 찍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북한군과 교전한 마카루크 하사는 북한군이 FPV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All weapon is Russian on there, but the style of the war is typical Soviet of the 1915s, 1916s. Typical infantry line. It's a perfect target for our artillery shells and for the drones. But they going like a zombie to our position. 전투 이후 북한군이 드론에 대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듯 드론 공격에 놀라며 경험담을 말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드론 계속 날아, 계속 땅땅땅땅 해가지고 뚜리. 북한군 사상자 소지품에서 나온 일기에는 북한군이 드론에 맞서기 위해 3인 1조로 팀 전술을 시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북한군의 드론 대응 방식은 무모함을 넘어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은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과 드론이라는 생소한 무기에 적응하지 못한 채 총알바지로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주로 소련 시대에 무기와 보급품을 사용하고 있고, 무전기와 같은 현대적 장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은 지뢰 위험 지역에 북한군을 배치해 3에서 4m 간격으로 일렬로 걷다가 한 사람이 폭파되면 시신을 수습하고 또다시 걸어가는 사실상 인간 지뢰 탐지기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군의 훈련 부족과 전투력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살된 북한군의 소지품에서는 사상교육과 세뇌가 이루어진 정황을 보여주는 문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전투원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 높은 전투 정신으로 준비한다면 현대적인 무장 장비를 갖춘 적들도 정치 사상적 우세, 전법적 우세로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투명령을 목숨 바쳐 관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상교육은 북한군의 자폭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위기 상황에서 자폭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될 위기에 처한 북한군 병사는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 자폭을 시도하다가 사살된 사례도 있었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도 북, 러 양국은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애써 차단하고 있죠. 북한군의 신분을 러시아 극동 지역 토착민으로 위조하였고, 여러 매체를 통해 북한군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상을 입은 북한군이 자신의 얼굴 부근에 수류탄을 터뜨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사망 후 신원 확인을 피해 참전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추정됩니다. 이 추측에 뒷받침하듯 젤렌스키 대통령은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에는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의 일부분에 불이 붙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군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북한군 전사자의 얼굴까지 불태우고 있다며 러시아에 만연한 인간성의 말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5년 1월 9일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2명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번째 북한군을 생포했지만 부상으로 사망해 이번 생포가 처음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상대로 싸우는 거 알고 있었지.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난공원에 숨어 있다가 부상당하고. 생포된 병사 중 한 명은 투바 공화국 출신의 러시아 군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신분증의 내용도 전혀 모른 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포로 맞교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북한군 신병 처리 방안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쟁 투입 초기 북한군은 현지의 낯선 지형과 전투 방식 속에서 총알바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상당한 전투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Навички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уміння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які зараз вони отримують від цієї 이들의 변화는 단순히 전장에서의 이야기를 넘어 국제적 긴장과 안보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작은 단서가 되었길 바랍니다.